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방송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버섯이었어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면 버섯을 먹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버섯이 그만큼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겠죠? 제가 2014년도인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천기누설에서 여름철에 대표적인 보양식 하나만 소개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낸 것이 버섯 물회였어요. 버섯 물회? 좀 생소하시죠? 횟집에 가서 물회는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버섯 물회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버섯 물회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맛도 굉장히 좋아요. 저와 함께 버섯 물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선 버섯 물회를 만들려면 그 물회에 들어갈 육수를 만드셔야 되겠죠? 자, 육수 만드는 법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육수 재료들 있죠? 대파, 양파, 그리고 다시마,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대개 멸치라든지 황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육수를 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요. 기본적인 채소에다가 무엇을 더 초점을 두려고 하냐면 자, 건새우, 홍합, 멸치. 그러니까 다른 때랑 비슷해요. 멸치, 그리고 홍합, 건새우 이것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양적으로 보면 그 건새우, 특히 이 보리새우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리새우가 듬뿍 들어간 그런 육수를 만들려고 해요. 의도는 뭐냐면 이 보리새우나 홍합이 넉넉하게 들어가면 얘네들이 바다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회를 차갑게 먹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을 덮여주고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버섯이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칼슘이 풍부하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이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효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새우와 홍합이에요. 그래서 이 버섯 물회는 우리가 누구나 먹어도 좋은 여름철 보양 음식이지만 그 중에서도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거나 아니면 뼈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리새우를 넉넉하게 넣어서 육수를 준비하려고 해요. 채소에다가 이 보리새우, 홍합, 멸치 이렇게 넣어서 육수를 끓였어요. 그리고 그 육수를 걸러서 이제 식혀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김이 빠진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수를 이렇게 시원하게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버섯 물회에 들어갈 초장을 만들어야 돼요. 버섯 물회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맛있는 육수를 우려내느냐, 그리고 초장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버섯 물회의 맛을 좌우한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육수는 만들었고요. 이제 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초장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고추장에다가 식초 듬뿍, 설탕 듬뿍, 끝! 이렇게 해서 초장 만드시나요? 그런데 오늘은 영양이 좀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내면서 건강에도 훨씬 유익을 주는 그런 초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해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재료로서 자, 사과, 배, 그리고 무, 양파, 레몬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랑 배랑 양파랑 무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휴롬이 있으면 휴롬은 이게 이제 찌꺼기는 갈고서 찌꺼기는 내보내고 이렇게 맑은 물만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저는 좀 휴롬이 고장이 나서 그냥 믹서기로 갈았어요. 그래서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쓰면 이제 나중에 그 초장을 넣었을 때 물에가 조금 텁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믹서기에다 갈았을 때는 이제 나중에 좀 체에다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집에 휴롬이 있으시면 이 사과, 배, 그 다음에 양배추, 무, 이 재료들을 휴롬으로 가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즙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꿀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조그만 접시가 무엇일까요? 이 조그만 접시 3개가 식초예요. 식초를 한 가지만 넣지 않고 왜 이렇게 여러 개 넣었을까? 매실식초, 막걸리식초, 사과식초 이렇게 3개를 넣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과 식초가 가지고 있는 영양들이 다를 거고요. 또 막걸리 식초, 그리고 매실 식초. 매실이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있고 사과가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있고 이렇게 같은 식초라고 해도 식초가 그냥 신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무엇을 발효시켰느냐에 따라서 영양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들을 같이 섭취를 하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식초만 썼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그 입맛에 따라서 그 신맛이 좀 나한테 싫을 수도 있어요. 시큼하긴 한데 매실 냄새가 나서 싫어. 시큼하긴 한데 이제 사과 냄새가 나서 싫어.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몇 가지 식초를 합치면 그 맛들을 같이 그냥 어우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꼭 매실 식초, 사과 식초, 막걸리 식초를 써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가지고 있는 식초가 이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초들을 몇 가지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3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 배나 양파, 무 이걸 갈은 것,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꿀, 식초 이걸 다 섞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레몬을 또 즙을 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루나 이틀 정도를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디를 봐도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냥 단당류, 그냥 단맛을 내는 그 설탕이 아니라 단맛만 내는 그런 설탕이 아니라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으면서 단맛을 내는 그런 재료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천연 재료들을 활용해서 단맛을 내고 거기에다가 또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발효시킨 그 식초들 이것을 섞어서 초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초장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버섯 물회에 이렇게 건더기로서 들어가야 될 그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된 재료 버섯이에요. 버섯이 새송이 버섯이 있고요. 모기 버섯을 검은색 모기, 흰색 모기,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준비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버섯이 있겠죠? 이것들을 어떤 버섯으로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그냥 골고루 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에 버섯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섯을 그냥 물에다 데치면 돼요. 그래서 데쳐서 이렇게 찢으면 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버섯을 최대한 얇게 이렇게 찢어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얇게 찢어서 이제 나중에 버섯 물회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게 좀 생선회를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을 아니면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버섯을 이제 새송이라든지 느타리라든지 이것은 손으로 이렇게 최대한 얇게 이렇게 찢어 놓으면 되고요. 표고버섯은 이제 이렇게 칼로 얇게 썰면 되겠죠? 그리고 모기버섯도 얇게 이제 썰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찢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버섯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위에 얹어질 채소들을 준비할 건데요. 자, 이 오이가 제가 재배한 오이랍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베란다가 넓게 있어서 테라스처럼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오이를 심었는데요. 거기에서 오이를 땄고요. 그리고 고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색깔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양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게 다 채를 써는 거예요. 물론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이것 잘게 넣었을 때 이것을 같이 먹으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한 것은 안 좋지만 청양고추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맛도 살려주고 좀 따뜻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료들을 채 썰어서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버섯 물회만 드셔도 좋지만 물회 하면 왠지 좀 면을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밀 국수로 이제 소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소면을 삶아서 이렇게 각종 채 썬 채소들과 이렇게 소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냉장 보관 중인 두 가지가 있었죠. 육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장이 있었죠. 그 육수에다가 이제 이제 썰어놓은 채소들과 버섯을 담는 거예요. 근데 버섯을 먼저 담고요. 거기에다가 초장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초장을 부은 다음에 이제 육수를 섞어줘야 되겠죠? 육수를 섞은 다음에 그 위에다 채소를 나름대로 예쁘게 이렇게 얹으면 버섯물의 완성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보아도 자꾸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몸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면서 그런데 속이 그렇게 차가워서 막 힘들게 하는 느낌 전혀 없으면서 그러면서 왠지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음 그리고 맛도 있고요. 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버섯물회를 했을 때에는 버섯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이제 식초가 가진 어떤 효능, 이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버섯은 버섯마다 다 영양이 서로 다르게 들어있지만 공통적으로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검은색 목이라든지 느타리라든지 이렇게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그렇게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열량소는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버섯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했을 때 버섯을 한 100g 정도 먹었다? 그러면 단백질을 6g에서 10g 정도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열량소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나 칼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영양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이 버섯이에요.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런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그 면역을 높여준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베타글루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영양소들과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 면역을 올려주는 작용도 해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도 하고요. 이렇게 면역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비타민 D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칼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D도 들어있고 그래서 내 골밀도가 떨어져서 고생이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떤 뼈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겠고요. 그리고 평소에 기운이 없다. 그리고 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 이 버섯물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버섯물회가 너무 찬 게 싫다면 이제 그냥 냉장 보관하지 말고 그걸 냉장고에 있던 것을 밖으로 내서 그 좀 차가운 그 기운을 조금만 죽여서 거기에다 넣어서 드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버섯물회 드시면서 여름철 좀 더 건강하게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